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용진은 사과를 한다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오늘은 이 사과가 왜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남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과문 분석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분석할 가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다 한자 한자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쓰여진 거기 네. 때문에 다시 한자 한자 분석해 줄 필요는 있는데,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사과를 들을 사람들은 화낼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과는 어지간해서는 안 먹힐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안 먹힙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먹힐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네. 다루는 이론인데 양쪽이 서로 정보가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쪽은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지 아닌지를 알죠.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네. 이걸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네. 불러요. 그래서 이 정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 경제학의 용어가 그렇습니다. 칩 토크, 값싼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코스틀리 시그널, 굉장히 중요하고 묵직한 시그널을 내야 자기의 진정성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류의 사과는 사실 이 내용도 지금 중간에 되게 어이없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칩한 것들만 들어가 그냥 있다는 칩 거죠.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틀리 시그널이라는 말의 핵심은 비용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에트윈 바스티스텔라의 공개 사과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과의 진정성은 비용으로 입증된다라는 겁니다. 네, 돈 드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돼요. 네, 예. 그것도 상대가 분이 풀릴 때까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네. 대부분 마케팅 경영에서 성공한 사과들은 어마어마한 리콜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를 하는 사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과문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타당한 게 정용진이 저걸로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예. 1도 손해를 안 본 겁니다. 면이 깎였다 정도 그러니까요. 생각하겠죠. 네. 정치인들도 가끔가다 나와서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거는 정보경제학에서는 전형적인 칩 토크입니다. 무릎 한 번 꿇었던 거, 그 무릎 약간 연골에 기스난 거, 그 정도 손해 빼고는 아무 손해를 안 입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사과의 전형으로 꼽히는 게 정치인들 사과 중에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였었죠. 네. 폴란드 게토 지역을 방문을 해서 그 유대인 유대인 묘지에서. 묘지에서 무릎을 턱 하고 꿇습니다. 네, 네. 이 서양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일국의 총리가요. 거의 자기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실제로 네. 그 이후의 서독에서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조차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 되게 위기에 처하거든요. 사과는 이런 사과인 겁니다. 네.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실제로 보고 이런 사과를 해야 이제 그다음부터 사과문을 분석할 뭔가 이유가 생기는 건데 예. 저건 뭐 이미 일단 말씀 주셨듯이 이 문구를 볼 필요조차 없이 와서 나 경로했어. 나 조사 열심히 할게. 책임자를 문책할게. 들어볼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네. 아무 손해도 안 보고 있으니까요. 예. 뭐 내용도 한심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과의 정석이니 뭐니 이러면서 예전에 이종욱 씨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비용이라는 거, 코스트리 시그널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던 뭔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볼 정도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이제 수사학이 있잖아요. 수사학은 이제 말을 치장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인데 이 수사학이 단순히 그냥 입 바른 소리 이렇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리스 로마에서 수사학을 괜히 가르친 게 아니라고.
그거를 하기 위한 심리적 노력도 네. 들어요. 심리적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 비용과 물리적 비용이 결합된 뭔가 묵직한 그렇죠.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실패했어요. 둘 다 실패했죠. 네. 시도조차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문구를 보면 제가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까지는 이해. 네. 그런데 사실 이 사과에 이런 군더더기가 붙으면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사실 스타벅스 안에 있는 노동자분들에게 화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뜻있는 민주 시민들 안에서는 자정의 목소리들이 높다고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끼리 자정할 문제인데 저렇게 군더더기를 붙인 것도 웃기지만 저까지는 100보를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쳐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6개 말아먹고 나서 신년사에서 실패도 남으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로하잖아요. 다음 문장을 보면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못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수사학의 기본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척도 못해요. 이걸 정용진이 썼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쓴 사람이 정용진의 심기 경호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사회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문제이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이런 문구를 어떻게 지금 이 사태에 사과 문구를 쓸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직원 관련된 얘기도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직원들의 이런 이제 봉변을 안 당하게 하려면 자기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행위를 지시해 버려요. 그러니까요. 사과하는데 왜 행위를 지시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 있는 거고, 또 서로를 이해한다 그러면 너하고 내가 우리 서로 이해해 줘야 돼. 일단 편을 갈라야지 서로를 이해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가를 일이 아닌데 먼저 갈라버렸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되게 오만하게 느껴지기 좋지 않은 이런 사과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비용도, 그리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심리학적으로도 수사로도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서양에서는 기업들이 사과를 할 때요, 그 기업들이 사과의 유명한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타이레놀 독극물 때 벌어졌던 타이레놀의 사과, 스키틀즈의 사과, 이런 유명한 사과 마케팅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성공한 사과 마케팅의 사례를 봤을 때 그 기업의 경영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적어도 그 사과를 보면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보이기 위한 무던한 노력이 보입니다. 이건 뭐 성의가 없죠, 지금. 이게 사과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해서 사람들은 사과를 해도 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요. 어떤 사과는 젠장, 마음이 풀려요. 그럼요. 그리고 마음이 풀리는 게 보입니다. 그건 사후적으로 뿐이 확인이 되지가 않아. 이러이러한 기법을 쓰면 마음이 풀려. 이거는 저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로 뿐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먹히는 사과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먹히는 사과의 법칙을 딱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싸가지 없는 사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손해를 감수를 하고, 그리고 사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상대방 화가 풀릴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게 효과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타이밍도 이미 놓쳤고요. 뭐 뒤에 보면 뭐 AI에 물어봤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도 하고 있고, 뒤에 그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어딜 봐도 잘못했다는 대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죠.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그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번 마케팅에 관여된
5명 모든 직원의 직무 배제 및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조치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편애하려는 고의성 여부가 입증될 경우 해당 임직원 즉시 징계 조치하고 민의 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의 속과 라인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인지했다며 그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된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 부분 해당 임직원들이 이번 이벤트를 고의로 기획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저분이 노래방 마이크 들듯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이렇게 미치겠네, 올려가지고. 진짜. 아니 저거는 자기 회장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약간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나머지는 실무자 네가 알아서 하고 틱하고 넘겨주니까 그렇죠. 네. 노래방 마이크 들듯이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것도 보여요. 어떤 위계 구조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네. 있는지.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저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도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오는 안타까우죠. 이유는 네. 해명이 된다는 느낌이 예. 드나? 이 사과의 본질이 전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사태의 본질이요. 그러니까 그 텀블러에 탱크가 붙고 탁 치니 뭐 이런 문제가 당연히 핵심 문제겠지만 그 이면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마케팅이 유한양행 같은 회사에서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정용진이 있는 신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 문제가 되는 네. 거죠. 만약에 정용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수습을 하고 싶었으면 나와서 자기의 과거 행적부터 반성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불거진 데에는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있다. 나의 편향된 발언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반성을 했으면 효과가 조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난 대목을 전혀 비껴나서 이런 뻘소리들만 노래방 마이크 잡듯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수긍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부사장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한 가지는 말씀처럼 이제 화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러면 이게 일관되지 않잖아. 메시지에 주목해야지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말은 액션이기 때문에 말은 행위거든요. 네. 행위는 행위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행위자의 신뢰성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라고 부르는 네. 영역인데 수사학의 3대 요소거든. 네. 에토스가 제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말하는 사람의 에토스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네. 예. 그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에토스를 회복하는 뭔가 발언이라도 해야 네. 예. 그래야 뭔가 그 다음에 신뢰가 생겨나는 것인데 그조차 없었으니까 그 뒤에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실무조사랍시고 얘기해봤자 무슨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9시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열사 희화 논란이 벌어진 지 8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직접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가족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직접 이 마케팅 승인 과정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네. 조사를 하긴 했다고 했거든요. 대표이사까지의 결제 라인을 상대로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 교차 신문 했다. 근데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우리는 봤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부 통제가 실패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기 지금 결제 라인을 보면 마케팅 팀장, 네.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이렇게 4단계 보고를 거쳤는데 누구도 5.18의 탱크데이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그 마케팅 행사 합의자 중에 일부는 디자인 시안을 아예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법무팀도
검증 안 하고 그냥 넘겼다라고 네. 이제 모두 다 그 결제를 안에서 빼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실제로 마케팅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 기획한 사람들은 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본인들이 이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거는 직접 열어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그 휴대폰을 강제로 뭐 압수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튼 고의성을 회사 조사에서는 알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과 내용에는 반드시 이제 그 경위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진짜 책임지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본인의 뭐 위치에 관한 변화가 있든 아니면 그동안 스타벅스를 이제 미리 결제하고 이제 이용하기 싫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편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내용들은 다 여기에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평가하시는지 우리 변호사님 한번 먼저 가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오늘 기자회견은 오히려 이 이벤트가 그 적어도 처음 기획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니 당연히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뭐 압수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담당자들의 그 사내 메신저도 지금 못 봤다는 거거든요. 네. 사내 메신저는 일주일만 보관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란 말이에요. 징계 해고를 당할 위기이고 본인들이 정말 나는 5.18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탱크하고 5.18이 연관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 역사 잘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내고 이 직장 계속 다닐 것을 만들어야죠. 본인들이 좀 변호를 해야죠. 스스로를. 네. 근데 그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 뭔가 있구나. 그리고 뭐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세 명이 실무자 세 명이 다 같이 안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거의 뭐 고의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 우리 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정용진 리스크가 현실화 정용진이라고 제가 20번째 얘기합니다. 또 리스크가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정용진입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해명을 경로를 깔끔하게 결제 라인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다는 게 확인되면서 해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오너가 방조한 정황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만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결제인 것처럼 대기업의 홍보의 내용에 이런 어떤 혐오의 내용을 찌르려고 했던 장난으로 킬킬거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면은 강하게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는 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위반자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논평에서도 비교한 게 있었는데 왜 일전에 백남기 농민 사망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시위대를 그 해산시키기 위해서 살수차가 동원된 상황이었습니다. 살수차를 머리 위로 포물선으로 뿌려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이스틱 조작자가 그 엄청난 수압을 가진 살수차를 사람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조준했기 때문에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추상적인 경찰청 측의 사과뿐만 아니라 그런 조준해서 물을 쏜 사람이 누군지까지도 찾아내야 이후에 그게 재발 방지 구체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놀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과정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공개가 필요하고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게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걸로 보고 또 그룹 차원에서의 문제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오히려 회사에서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룹 차원의 문제인데 그룹의 총수가 정용진 회장이라 뭐 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환불하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기업은 우리 약관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관까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아마 쿠폰 같은 것들은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그럼 거의 스타벅스 가서 일단 싫어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쿠폰이 뭐 유효 기간 있는 것들은 버티면 만약에 쿠폰 누군가 선물 받은 거는 안 쓰면 나중에 자동 환불이 되긴 되거든요. 네. 아마 본인이 충전한 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일 텐데 그분들도 뭐 일단
사과나 대책 방지를 어떻게 하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 오늘의 사과나 이런 입장 표명 봤을 때는 저는 진정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긴 어려웠다고 봅니다. 네. 정영진 회장은 그냥 계속 뭔가 연출된 장면인 듯한 사과만 하고 갔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길 바랍니다만 그리고 이거들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을 했다고 봐요. 저 뒤에 실무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뭔가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봐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그 담당자들이 핸드폰 제출을 안 했고 그래서 뭘 아직 확인을 못했다잖아요. 네. 근데 마치 고의성이 확인되지 못했다는 거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네라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전 이건 의도가 담긴 해명이라 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네. 특히나 지금 신세계가 호남에 엄청난 지금 4조 이상의 투입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사과를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불식시키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납득할 만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 우려도 있고 아마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그쵸? 만약에 우리 한국 스타벅스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미지 훼손이 크게 날 경우에는 아주 헐값에 다시 이제 사들여갈 수 있는 그 코럽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냐는 이제 의혹도 있고 다만 그 정영진 회장 사과할 때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일반 직원들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이제 항의하거나 힘든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안 생기려면 이 환불 같은 게 이게 잘 되면 빨리 나 이거 저 먹기 싫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럴 때 안 됩니다. 이거 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꾸 되니까 갈등 커지고 그 직원들한테 화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문제없이 환불하게 해주면 아마 일선에서 손님들 만나는 직원들이 고생할 게 한참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 직원들은 진짜 잘못 없는 직원들인데 그렇죠. 예, 괜한 고생을 안 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안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하기에는 됩니다. 그러게요. 자, 그래서 신세계 그룹에서는 네. 이제 경찰 조사에서 만약에 이 지금 직원 3명이 안 냈다는 거 아니 휴대폰 제출도 안 했다고 하고 사내 메신저도 못 봤다고 하니까 이 경찰 조사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네. 이 3명에게 지금 모든 눈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도 또 응원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예. 이게 좋아할까요? 스타벅스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스타벅스 이거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불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권 중심으로는 스타벅스 지키기 움직임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이고 강해졌는데 요거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딱 6월 3일까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 모두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스벅커피 들고 다닐 겁니다. 맛있네. 역시 스타벅스네. 이 맛있는 스타벅스를 가지고 뭐 탱크데이? 저는 뭐 탱크데이 해도 크게 감흥은 없는데. 아, 커피 맛있네 이거. 소비자 권리 아닙니까? 전한길 씨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아하. 예,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 근데 진짜 김현태 전환길 콜라보는 진짜 놀랍네요. 네, 맛있다, 먹고 싶다. 아니 뭐 먹고 싶은 건 내가 막지는 못하겠는데 대신 먹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스타벅스에서 뭐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정치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갖다 오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구구만 먹는 거예요. 구구벅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장동혁은 막 스타벅스 가지고 6월 3일 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뭐 이러면 그럼 그래도 대한민국에 적어도 60% 가까이는 지금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싫어 나 이제 스타벅스 안 갈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영진 회장이 왜 사과하고 왜 수습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스타벅스는 정치적인 그런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떼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붙여버려. 야, 뭐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려고 등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 정리하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렇게 스타벅스를 감싸는 것이 과연 스타벅스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